최은희는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최경순이었는데 해방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에서 여류소설가 박화성 씨의 소설 속 주인공 은희로 개명했습니다. 훗날 최은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인기소설가 박화성 씨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었죠. 멋있어 보였어요. 순자가 들어간 본명이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최은희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예체능 분야에 두루 재능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 영화의 여배우 트로이카를 우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전형적인 한국 여성상을 보여준 문예봉을 가장 동경했습니다. 그러던 1942년 연극 배우 문정복의 소개로 황철이 창단한 극단 나랑의 연구생으로 입단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연극을 선택한 이유는 무대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연극을 하면 일본의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시대상도 작용했습니다. 이후 잡일부터 시작하며 연기자의 꿈을 키웠고 연극 청춘극장을 통해 연기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인 1947년 영화 새로운 맹서에서 순박한 어촌 처녀 역할을 맡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은희는 새로운 맹서를 찍으면서 이 영화를 촬영한 김학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12살 많았던 김학성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가족은 상대방이 나이도 많고 자식도 있다는 이유로 말렸지만 결국 감행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학성의 폭력과 의처증으로 인해 최은희에겐 불행한 삶이 이어졌고 둘은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촬영한 마음의 고향은 최은희가 뽑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에서 동양적이면서도 지고지순한 배역을 만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 최은희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최은희를 큰 고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최은희는 전남 목포에서 영화 사나이의 길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부산으로 피란을 떠났지만 최은희는 결핵을 앓던 남편 김학성이 걱정돼 기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머물던 그녀는 공산당 연극배우 심영에 의해 북한 내무성 소속 경비대 협주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낮에는 연극 연습을 하고 밤에는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군에 서울 수복 후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평남 순천까지 올라갔다가 9.4일생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최은희가 인민군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김학성과도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곤 한국군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엔 또 정훈공작대에서 위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최은희는 한간에 떠돌던 여성으로서 겪은 고초는 인민군이 아닌 국군 쪽으로부터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루는 헌병대에서 내가 북측에 부역한 것을 조사하겠다며 불렀다. 헌병대원은 잔뜩 겁먹은 나를 한적한 민가로 데려갔다. 술상 앞에 헌병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얼굴만 반반한 줄 알았더니 피부도 곱구멍이라며 다가왔다. 그를 확 밀어젖혔다. 하지만 그는 씩씩거리며 권총을 겨누더니 내 몸 위로 쓰러졌다.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질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한겨울에 숙소로 돌아오면서 한없이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남편 김학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김학성은 박격포 파편을 맞아서 거의 산송장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최은희는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김학성 옆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과거 행적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좀 나은 후에는 목발로 최은희를 폭행하기까지 했죠. 이와 같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3년 영화 코리아를 촬영하며 신상옥 감독과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1954년 한 여인 속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최은희가 유부녀에 그것도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촬영감독 김학성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신상옥은 선배 영화인의 부인을 가로챈 파렴치한으로 영화계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한국 영화계는 매우 좁은 바닥으로 상업적인 이해관계보다 인정과 의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신상옥은 충무로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난데없이 동료 영화인들로부터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하는 일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실제 전 남편 김학성이 둘을 고소했고 최은희와 신상옥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은희는 김학성과 동거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은 간통죄 1호 사건으로 보도했으며
최은희를 한국의 잉그리드 버그먼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참고로 버그만은 가정을 버리고 이탈리아 유부남 영화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와 사랑에 빠진 인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상옥과 최은희는 어렵사리 영화 작업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영화계를 적으로 돌리면서 결합한 이 커플은 단순한 부부 이상이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한 동반자로 굳게 맺어졌습니다. 훗날 최은희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신상옥 감독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간통으로 피서할 건은 아니었죠. 첫 남편과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 남자 역시 문제가 많았어요. 사회에서 망신을 주자 그런 심정으로 고소했을 겁니다. 일부 종사 못한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그 남자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난 이름을 알릴 때고 신상옥은 신인 감독이었는데 한마디로 멋쟁이였어요. 그때는 호감이 있어도 여자들이 먼저 프러포즈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지요. 신 감독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와서 연결된 거죠. 1954년 최은희의 스타성은 이미 독보적이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내한했습니다. 이때 최은희는 한국 여배우를 대표하여 마릴린 먼로를 직접 만나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한국 최고 미녀와 세계 최고 미녀의 만남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화제를 낳으며 그녀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신상옥 감독은 영화계의 비토로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은희와 함께 굳건한 신념으로 이를 버텼습니다. 신상옥은 신필름을 설립하며 한국 영화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고 최은희는 대표적인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신상옥이 메가폰을 쥐면 여주인공은 온전히 최은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개봉한 어느 여대생의 고백이 서울 관객수 10만의 흥행을 기록하는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신필름의 재정적 기틀을 확고히 다졌는데 신상옥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화의 기업화를 꿈꾸는 내게 있어서 흥행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소중한 소득이었다. 만약 이 작품마저 흥행에 실패했으면 그 후 나의 영화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멜로드라마의 연이은 히트로 신상옥 감독은 한국 영화의 대표 감독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빠빠의 성공으로 부부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은 신필름이 성춘향과 연산군 등 사극대작을 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시절 최은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평생의 비교 대상은 바로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 김지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가 가장 불을 뿜었던 사건이 바로 1961년 영화 성춘향의 세기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최은희를 주연으로 성춘향을 촬영할 때 홍성기 감독 역시 19세이던 김지미를 주연으로 춘향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홍 감독의 10대 춘향이와 신 감독의 40대 춘향이의 맞대결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두 영화의 대결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과는 명보극장에서 개봉한 성춘향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최은희 주연의 성춘향은 서울에서만 30만 명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경쟁작이었던 춘향전은 흥행 참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은희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정숙한 미망인 역을 맡으면서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964년작 빨간 마후라는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어 해외 관객들까지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신필름의 연이은 흥행 대성공으로 최은희 부부가 축적한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3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 장충동에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편 최은희는 영화 민며느리에서 주연만이 아니라 감독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꾸준한 권유로 새로운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주님의 짝사랑, 총각선생 총 3편을 연출하며 세 번째 여성 감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필름이 제국에 가까운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인 김종필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1966년 신상옥 감독은 김종필의 배려하에 동양 최대의 스튜디오인 안양 촬영소를 헐값으로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신필름은 한때 전속 감독과 배우, 촬영과 편집, 기획에 이르기까지 200명에 가까운 직원을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영화사는 많게는 한 해에 30편 이상의 영화를 빵처럼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량 생산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1960년대 말 이후 영화 산업은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신필름은 상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박정희 체제가 완고해지고 정부의 규제와 검열이 강화되면서 신상옥의 불만 역시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 김종필과의 돈독한 우애관계는 1970년대로 접어들며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1975년 장미여 들깨라는 영화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검열에 없던 키스신이 삽입되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정권은 신상옥의 영화사를 폐업해버렸습니다. 신상옥은 영화사가 문을 닫은 후에도 재기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과 미국, 홍콩 등을 다니며 재기의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최은희와 신상옥의 관계 역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둘은 슬아의 자녀가 없어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신감독이 배우 오수미와 사귀고 혼외자까지 나왔습니다. 최은희는 이에 대해 한때의 바람이라 여겼지만 그들 사이에 아이가 둘이나 생기고서야 파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최은희는 1967년 안양영화예술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극단 배우극장을 직접 운영하며 후배 연기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1978년 뜻밖의 사건이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1978년 최은희는 연기 일선에서 물러나 안양영화예술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북한과 조총련 관계자들이 투자와 합작을 의논하고 싶다며 최은희를 홍콩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에 1978년 1월 최은희는 안양예술학교의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갔다가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땅으로 납치된 최은희를 남포항까지 나와 마중했습니다. 첫 대면한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최 선생 보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한편 외국을 떠돌며 재기를 모색하던 신상옥은 실종된 최은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지인과 친한 사이인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자문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납북이 틀림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신상옥은 결국 최은희를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본인 역시 7월에 납북되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은희 신상옥의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영화인 중 상당수가 최은희는 몰라도 신상옥은 잦은 월북했을 것이라 짐작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만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라도 자진해서 월북할 사람이었다는 것이 추정의 근거였죠. 그리고 흔한 예측과 달리 신상옥과 최은희가 북한에서 바로 조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납북된 최은희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일과 만나 비교적 안락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반면 신상옥은 북한에 도착해 3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고 거의 5년을 수용소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은희는 납북된 지 5년 후인 1983년 김정일이 베푸는 연회장에서 신상옥 감독과 재회했습니다. 최은희는 신상옥의 외도 문제로 이혼했기 때문에 신상옥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상옥이 자신을 찾기 위해 고초를 겪고 북한에서 만나게 되자 그간의 악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지에서 서로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우열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옥과 최은희는 남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지원하에 북한 신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북한에서 여러 영화를 제작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중 다수의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유럽의 영화제들에 출품하면서 자연스레 수상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1984년 신상옥 감독은 돌아오지 않는 밀사로 체코 카를로 비발이 국제영화제에서 특별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해인 1985년에는 최은희가 영화 소금으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정일은 크게 흡족해하며 이들에 대한 대우를 더욱 개선해 자유로운 해외여행까지도 허락해줬습니다. 그러던 1986년 3월 김정일의 신뢰를 얻은 부부는 공동제작 논의를 위해 오스트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택시가 미국 대사관을 지나칠 때 곧바로 하차해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 체류 시기 부부는 목숨을 걸고 김정일을 만날 때 틈틈이 녹음을 해뒀습니다. 이 녹음에는 김정일이 북한 영화 발전을 위해 두 사람을 납치했다고 시인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로 인해 납치 사실이 인정되었고 미국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북한의 보복을 피해 3년간 워싱턴의 안가에서 생활했는데 최은희는 이 3년이 인생에서 비로소 평온함을 찾았던 기간이라 말했습니다. 훗날 최은희는 북한에서의 9년의 생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캄캄했어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북에서 최고 대접을 받았지만
배고프고 자유가 없는 인민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영화광인 김 위원장이 우리를 납치한 것도 이해가 돼요. 탈출 이후 암살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역시 짧은 시간 많은 일을 해주고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기 위해 탈출한 것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데려가 막대했다면 인간 취급을 안 했을 텐데 최 선생이란 호칭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영화 팬으로서 내 영화를 인정해준 부분은 고맙죠. 특히 신 감독과 제외하게 해준 깜짝쇼를 생각하면 납치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미국 망명 중 두 사람이 서울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부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상태로 20일 동안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1999년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최은희가 보여준 대인배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입양한 아이들 2명에 신상욱 감독과 오수미 사이에 두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오수미가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 아들, 딸 1명씩 입양했죠. 오수미 씨가 낳은 아이가 둘이고요. 납북되는 바람에 애들을 잘 돌보진 못한 회한이 큽니다. 요즘 시대 효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모두 착하게 커서 고마울 뿐입니다. 병원에 음식 해오고 안부도 자주 전하고요. 하느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상욱은 친기직한 등 자신의 필생의 프로젝트에 정열을 불태웠으나 나이가 너무 많은 영화인에게 기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예산으로 만든 겨울 이야기를 유적으로 남긴 채 2006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한국 영화계에 끼친 영향력을 인정하여 신상욱 감독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최은희는 신상욱 감독을 먼저 떠나보낸 후 장남의 자택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한때 한국 영화계를 호령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던 최고의 스타였지만 말년에 최은희에게 화려한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2001년 극단 신협의 대표로 취임했고 2002년 뮤지컬 크레이지 포유를 기획 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영화 인생을 담은 자서전 최은희의 고백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 파란만장했던 92년의 거대한 서사를 마감하며 영원한 음악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최은희는 신상욱 감독의 페르소나이자 영화적 동지였고 한국 최고의 배우로 스크린을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 순간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일제 식민지기와 해방의 혼란은 물론이고 한국 전쟁 때는 인민군과 국군에 소속되며 전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의 총애를 받다가 1970년대 중반 정권과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978년 납북된 후에는 김정일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으나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하여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1989년에야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최은희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영화와 같은 삶을 산 여배우라고 말한다. 나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한데 어쩌다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됐을까? 나는 분단국의 여배우로서, 신 감독은 분단국의 영화 감독으로서 조국의 비극의 희생양이 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배우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연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살면서 모든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